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 장으로 정리하는 사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함께 봐주시기 바라고요. 새로운 대단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대단원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라는 단원으로 들어왔고요. 이제 생활에 밀접한 우리 정치라고 하는 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정책이 도출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배우는 오늘은 정치 과정과 정치 주체를 배워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인드 맵이고요. 자, 한 장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 학습 목표입니다. 이 정치 과정이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들의 언어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양한 정치 주체의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다양한 정치 주체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서는 매년 빠지지 않고 나오는 주제이니 이번 단원 제대로 공부하셔가지고 고등학교까지 쭉 써먹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현대 사회는 지금 여기 교과서에 나온 것처럼요. 의견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여기 청소년과 그리고 이제 어른들, 일부 어른들이죠. 그래서 고등학생 18세 선거권에 대해서 찬성하는 자와 반대하는 자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청년 일자리 보장해줘라. 네, 아니다. 정년을 연장해서 노년층의 일자리부터 확보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세대 간의 다른 의견도 보입니다. 그다음에 뭐 이제 한의사와 그리고 이제 현대 저기 의사들이 이제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측이 있고, 그건 아니다.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료업계, 그러니까 의사협회의 주장이 또 이렇게 보이죠. 자, 이렇게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는요. 현대 사회는 여러 가지의 직업, 여러 가지의 집단,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의 생각, 가치관 정말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양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뭐 한마디로 또 표현을 하면 다원화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회가 다원화, 그러니까 많을 다자예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본인들의 이익을 이제 의견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이게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어떤 정책을 결정을 해야 될 때 사람들이 의견이 좀 나뉘게 되는데 그럼 이때 누가 참여하냐? 그럼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정책과 관련된 사람들이 참여를 하겠죠. 그걸 이번 시간에 이제 저희가 배워보는 건데요. 자, 이걸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즉 정치 과정이란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직업, 집단, 가치관이 다양한 그런 사회 구성원들이 있는 그런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가치와 이익 충돌로 인해서 발생하는 갈등을 합리적 절차에 따라서 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정치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 과정의 단계를 우리 교과서 185쪽에는 이렇게 이제 5단계로 이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원적 이익의 표출이다라고 해서 이게 다자가 마늘 다자입니다. 거의 교과서에다가 마늘 다자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이든 이익 집단이든 시민 단체이든 이런 사람들이 개인들의 다원적 이익을 표출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모읍니다. 이익 집약이라 그래가지고요. 집자가 이제 모을 집자예요. 그걸 모아서 이제 요약을 하는데 그러한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제 언론과 정당이다. 그래서 정당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정치적 강령이라고 해서 정강이라고 하거든요. 정강에 따라 가지고 그런 이익들을 이제 집약을 해서 표출을 하려고 하죠.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요. 언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뉴스거리 그리고 사람들이 좀 알아야 될 것들을 여기다가 저기 집약 정리를 하고 그거를 보도를 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정책을 결정하는 게 바로 입법부와 행정부인 국회와 정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고 한 것을 행하다라는 거, 액션을 하는 거, 직접 정책을 집행하는 게 바로 정부입니다. 그럼 그 정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 정책 잘했어, 못했어, 라고 이제 환류라고 해가지고 이거 피드백이라고 해요. 이제 환자가 이제 돌아갈 환자입니다. 흐를 유자인데 다시 돌아가서 흐른다. 다시 이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정책 집행을 잘했다, 정부에서 잘했다라고 하면은 뭐 다시 그거를 지지해주고요. 그게 아니라면 조금씩 이제 수정이 거쳐지겠죠. 이러한 의견들이 다시 표출돼서 이 과정이 끊임없이 돌아가는 게 바로 이제 정치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치라고 하는 게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냐? 그래서 하나의 사례가 여기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공교육 정상화의 선행학습 규제에 관한 정치 과정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선행학습 금지법이라고 있는데요. 이 선행학습 금지법은 말 그대로 선행을 이제 학교 교육 현장에서 이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가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를 시킵니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 이제 통과를 시켰고요. 그랬더니 선행학습 관련 공문을 이제 학교로 보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선행학과 관련된 수업 개설, 경시대회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라고 이제 교육부, 정부에서 지침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내려오는데 그래서 실제로 현재 이 학교에서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학년의 수준에 혹은 그뭐 시험 범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학년 수준에서 벗어난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배운 범위 그리고 여러분들의 제 학년 수준에서만 시험을 내야 되고요. 혹여라도 선행학습 그러니까 이제 뭐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라든가 이런 걸 내면 안 돼요. 뭐 학교 내에서 하는 막 경시 대회나 아니면은 뭐 이제 교내 대회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다 이런 법의 맥락에서 만들어졌는데 근데 이제 네 번째를 보면 야 근데 학원에서는 여전히 선행학습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는 학생들 많죠. 그러니까 뭐 선행학습을 이제 뭐 학년을 막 건너뛰어서 하시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 그러면은 학교에서만 이거 규제하면 과연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없어요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아닙니다. 학교 시험에서는 적어도 선행학습 다루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교육에 대한 부담은 확실히 줄어든 거 아닐까요? 라고 해서 이렇게 평가가 지금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치예요. 자, 그 각 단계를 이제 정리를 해보시면 아까 국민들이 선행학습으로 인한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이익을 표출을 했죠. 그러니까 이익 표출을 하고 그에 대한 내용을 이제 집약을 해서 해결책을 촉구를 하니까 정책을 결정을 했어요. 아까 법 제정 여기 이제 법 제정 여기 여러분들 이제 메모할 시간 잠깐 좀 멈추시고 하세요. 법을 이제 제정을 하는데 그러면 요거는 법을 제정하는 곳은 의회 그러니까 국회라고 했죠. 국회와 이제 행정부 그리고 그걸 정책을 집행하는 곳은 자, 교육부 여기 동그라미 교육부는 그쵸 행정부입니다. 정부 정부고요. 그랬더니 이제 정책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제 국민이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 교과서에다가 메모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제 186쪽으로 이제 넘어가시는데 그러면 이러한 과정에는 누가 참여를 하느냐? 자 여기 당 동그라미 쳐봅니다. 당 저희 당이 집권하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초록색 당이 얘기를 해요. 근데 무상급식은 돈 안 내고 급식을 먹는 이 무상급식은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면 됩니다. 오히려 그 비용 아껴서 교육시설을 확충해 투자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해요. 자 그래서 이거 실제 사건이었어요. 실제 이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서울특별시에서 예전에 이제 한창 논란이 있었죠. 이거 뭐 실명을 좀 거론하긴 좀 그러긴 한데 오세훈 전 시장이 이걸 이제 시장직을 걸고 이제 주민투표를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그거를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만든 건데 무상급식 문제 토론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통과가 되었어요. 학교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저번에 그 법당 개설 되었죠. 그래서 지방의회에서 서울특별시의회에서 혹은 뭐 이제 인천광역시의회 그런 이제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면서 무상급식이 이제 통과가 됐어요. 그럼 이 과정에서 아까 요거를 보시면 여기는 당 동그라미 해주고요. 정당이 여기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TV 토론회를 주관했던 이제 언론도 여기 등장을 하죠. 그리고 무상급식을 찬성했던 땡땡 학부모 단체라고 해가지고 학부모 단체는 이들은 사익을 추구하는 단체가 아니라 이제 공익을 추구하는 시민 단체라고 메모를 해두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의회라고 저기 지방자치 단체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니까. 자, 그럼 요 각각의 정치 주체들이 지금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이런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정당에서는 정책 개발하고 국민의 지지를 얻어서 그걸 표를 얻기 위해서 정권 획득을 위해서 통해서 요거를 실현하고자 했고요. 학부모 단체는 찬성 의견을 여기서 표출을 했죠. 그래서 정책 결정할 때 무상급식을 시행하라, 시행하라, 시행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했고요. 네, 방송사에서는 토론회 주최했고요. 그래서 여론을 형성을 합니다. 뭐가 더 옳은 선택일지를 사람들한테 이제 묻는 거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아까 지방의회에서는 그런 거 관련된 정책, 조례를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치 주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국가 기관이나 혹은 개인이나 집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치 주체의 종류는 국가기관에는 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혹은 뭐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뭐 지방자치단체가 있고요.
그리고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견해, 이거 뭘 정견이라고 하는데요.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게 정당이라고 해서 또 있고요. 뭐 이익 집단은 특수이익 실현, 즉 개인의 이익 실현을 이제 목적으로 해서 이를 정치 과정에 압력을 행사하는 단체가 이익 집단입니다. 그래서 사익을 추구하고 있고요. 시민단체는 목표가 이제 공익입니다. 공익 실현을 목표로 해서 여러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린피스라든가 아니면은 저기 소비자연대라든가 에너지 시민연대 이런 것들이 그 해당 저기 사례가 될 거예요. 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정의기억연대라고 하는 정의연도 이 시민단체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언론이라고 하는 건 뭐 신문사, 방송사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건과 정부 정책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는 게 언론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교과서상으로는 이제 187페이지에 여러분들의 관심 정책이 뭔지 하나씩 좀 정해보세요. 요거 제가 그 대댓글 인증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건데요. 뭐 교육 정책이 아니라 뭐 다른 것도 좋아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초등 돌봄 교실이라고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알게 되었는데요. 초등학교에서 여러분들 정규 교육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수업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맞벌이하는 부부의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 돌아가도 뭐 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 별도의 교실에서 학생들을 돌보는 제도가 이게 초등 돌봄 교실이 있는데 이 정책이 어떻게 됐냐면 요즘에 맞벌이 가정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니까 방과 후에 자녀를 안심하고 이제 돌볼 수 있는 방안이 많이 고민이 됩니다. 실제로 뭐 저희도 지금 저희 집안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학부모들의 요구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적어도 부모님들이 양쪽 부모님 중에 한 분이 퇴근할 때까지는 좀 학교에서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요구가 증가가 됐던 겁니다. 그런 다원적 이익이 표출이 되고 그 이익을 집약을 해서 요청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정책 결정을 한 거예요. 교육부, 행정부, 정부와 시도교육청, 지방의 시도교육청에서 초등 돌봄 교실을 운영하기로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정책 결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결정을 했으니까 집행, 액션을 한 거예요. 학교에서 초등 돌봄 교실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는 정책 평가는 현재 4학년까지인데 이제 오히려 6학년까지 확대하자라는 그런 정책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 아까 지금 초등 돌봄 교실이라고 하는 이 정책에 참여했던 정치 주체는 학부모도 있고요, 교육부도 있고요, 각 시도교육청도 있고, 초등학교도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과서를 그냥 후다닥 정말 지금 한 12분 만에 이제 정리를 했는데, 요걸 한 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교과서 아까 몇 페이지였지? 185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을 설명을 요 부분이 있죠. 예, 정치 과정의 단계는 사실 어디에서 이제 차용이 된 거냐면 정치 과정론 혹은 정치 체계론이라고 이제 불리는 데이비드 이스턴이라고 하는 정치학자가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예, 그의 학자의 학설을 여기다가 이제 우리 교과서에다가 실은 건데 참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정치는 순간이 아닌 과정이다라고 해서 정치는 약간 좀 생물과 같아요. 끊임없이 숨을 쉬고요. 끊임없이 진화를 해요.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진화하면서 키도 커지고 생각도 잘하고 그러잖아요. 정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치 체계론을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이제 정치의 주체, 뭐 영어로 하면 메인 에이전트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 정치의 주체는 국민입니다. 그 국민의 형태가 되게 다양하게 이제 등장을 하겠죠. 뭐 여기 이제 나온 것처럼 뭐 정당이 됐든 이익 집단이 됐든 시민단체가 됐든 혹은 그냥 일반 개인이 됐든 그 정치 주체들이 투입을 합니다. 투입을 하는데요. 그 투입이라고 하는 게 넣는다라는 거잖아요. 본인들의 의견을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선거를 통해 가지고 본인의 정치적인 성향, 본인의 이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선거입니다. 자, 그리고 정당에 가입해서 활동할 수도 있고요. 이익단체 혹은 이익집단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사익을 추구하는 단체예요. 그래서 요거 밑에 여기가 정리를 하는데 자, 이익집단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이익을 추구를 해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사례로 여기다가 제 예를 안 적어놨는데 예를 좀 적어두시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의사협회, 뭐 의협이라고 하죠. 의사협회 혹은 뭐 약사협회, 뭐 이런 것들이 이익집단의 개념 저기 예에 해당이 됩니다. 어, 아이고.
자, 얘를 간단히 적어보면 의사협회라든가 뭐 약사협회 아니면 뭐 변호사협회, 변협이라고도 하고 뭐 교총이라고 해서 한국 교직원 노동조합, 총조합, 그래서 이제 교사들의 이익 집단이 있고 그리고 뭐 전교조도 여기에 또 포함이 되고요. 등등등 여기 특징들이 뭐냐? 여기는 어떤 특정한 직업 집단의 이익을 대변을 합니다. 그래서 특수이익을 추구한다라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놨던 겁니다. 글씨가 좀 작아졌는데 자,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민단체라고 하는 건 이제 공동선, 이제 공익을 추구하는 단체예요. 공익을 추구하는 단체고 이들은 목적이 우리 특정한 사람들이 잘 살고 이런 게 아니라 전체가 좀 잘 살자 해서 공동선을 추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에 그 정치 주체가 투입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게 선거도 있고 정당이나 이익 집단, 시민단체를 통해서도 투입,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를 이제 발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언론과 여론도 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 집단적인 정치 참여로 가장 대표되는 게 정당, 이익 집단, 시민단체예요. 참고로 오늘 그 미션에 그 구글 폼 인증의 정답 요 셋 중에 하나인데요. 요겁니다. 요거 이익 집단. 오늘 이제 요거 오답으로 처리한 사람은 진짜 이거 안 들은 겁니다. 자, 이익 집단인데 나중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관심 영역이 보다 이제 정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의 삶의 모든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야 표를 얻잖아요. 그래서 관심 영역이 굉장히 넓고요. 근데 이익 집단은 본인들의 특수 분야, 직업 집단적인 이익을 이제 보통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관심 영역이 좀 좁은 편이고요. 시민단체 역시 마찬가지로 좀 넓어요.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한 분야를 다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는 거라면 다 관심을 갖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뭐 좀 어려운 표현만 몇 가지 정리를 하면 일단 세 가지는 공통점이 집단적으로 정치 참여하고 다 지속적으로 참여 가능한 방법이다. 혼자 하는 것보단 같이 하는 거니까 다 지속적 참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비공식적 참여다. 그래서 왜 비공식적 참여라는 표현을 굳이 썼냐면 보통 정책 결정을 하는 그 입법행정사법부, 뭐 헌법재판소, 지방자치단체, 감사원 같은 이런 이제 국가기관들을 보통 공식적 참여자라고 하고요. 이 외에 국가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비공식적 참여 집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투입에다가 이제 영향을 미치고 환류, 피드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기능들을 담당하는 게 요 세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거 하면서 배우잖아요. 정치, 사회화 기능도 같습니다. 그리고 여론 형성, 수렴, 조직화가 가능한 게 바로 요 세 집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각각의 목적을 보면 정당 같은 경우는 정권 획득, 권력을 창출해야죠. 뭐 대통령을 배출하거나 국회의원을 이제 배출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공익을 추구한다. 퍼블릭 인터스트를 이제 추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그 정당에 대한 오해가 가장 많은데 정당은 마치 뭐 의회 의원들끼리 막 정당들끼리 맨날 싸우니까 뭐 사익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국민 대다수가 더 잘 살까라는 고민을 하는 게 정당인데 그 정치적 좀 이념이나 아니면 색깔에 따라 가지고 좀 추구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그 모든 정당들은 다 공익을 추구합니다. 그다음에 이익 집단은 특수이익 추구하고요. 그리고 회원들의 권익, 여기에 이제 있는 그 회원들의 권익 반영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공동선, 시민단체는 공동선, 공익을 추구하고요. 아까 관심 영역은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정치적 충원 기능이라고 했는데 뭐 대표 배출 기능이라고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국회의원 배출하느냐. 정당에서는 공천 방식으로 해가지고 국회의원 배출하죠. 그래서 선거에 후보를 내고 당선을 시키고. 근데 이익 집단이나 시민단체는 사실 뭐 여기에서 국회의원을 이제 바로 배출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 영향을 미치긴 하죠. 최근에 뭐 논란이 되고 있는 뭐 윤미향 당선인 같은 경우도 사실 시민단체 출신이에요. 근데 이쪽에서 시민단체로 바로 나간 건 아니었고요. 정당에서 이제 공천을 받고 나갔고요. 그리고 이익 집단, 뭐 변호사협회나 의사협회에서 뭐 대표적인 사람들이 뭐 이익 집단 타이틀을 갖고 나가진 않잖아요. 어떤 정당에 가입을 하고 나서 이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게 좀 잘렸네. 그 정치적 책임이에요. 여기 맨 마지막 부분 정치적 책임인데 정당은 정치적 책임이 있죠. 자신들이 공천을 하고 그리고 당선을 시켰으면은 그 사람들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건 맞는데 이익집단이나 시민단체는 사실 정치적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가 좀 말이 길어졌어요. 자,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자, 정치 주체가 참여를 해요. 정책 결정에 투입에다가 영향을 미치는데 투입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은
선거도 있고 이렇게 집단적인 참여를 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투입의 과정을 통해서 정책 결정 기구인 국가기관에다가 어떤 요구를 하기도 하고요. 뭐 잘하고 있다라면 기존에 잘하고 있다면 지지를 표출합니다. 요구와 지지를 표출을 하는데 보통 요구와 지지를 표출하는 쪽이 이제 언론, 시민, 단체, 그다음에 이익 집단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요구와 지지를 집약, 그걸 모일 집자에다가 요약하다 할 때 요약자예요. 그러니까 그 요구와 지지를 좀 요약해서 이 정책 결정 기구인 국가기관에다가 전달하는 게 바로 정당과 언론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국가기관에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런 국회라든가 행정부라든가 사법부라든가 뭐 이런 것들 기관들이 정책 결정 기구가 요 요구와 지지를 이제 받아들여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출을 합니다. 이 산출한 게 바로 정책이에요. 그래서 국가기관에서 만들어낸 그런 정책들이고 이러한 정책의 산출이 되게 되면 정책이 등장을 하게 되면 평가를 하겠죠. 빨간색 선 따라서. 그래서 이 정치 주체가 이 평가를 다시 하는 거예요. 즉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면 이제 평가를 해서 잘하고 있다면 그래도 잘하고 있어. 지지를 보내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투입을 하는 겁니다. 다시 투입으로 가는 거예요. 지지를 하겠지만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 다음 선거에서 뭐 그 당을 뽑아주지 않는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 이건 좀 문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 집단에서 뭐 얘기를 한다든가 시민단체에서 얘기를 한다든가 하면서 다시 투입이 가고 그럼 그것이 다시 또 정책 결정을 또 영향을 미치고 또 새로운 정책이 나오고 이게 끊임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치 과정론 정치 체계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대학에 가시면 혹시 정치외교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걸 좀 오랜 시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환경이라고 이제 주변에 써놨는데 물론 주변의 환경들도 이런 영향을 다 미치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정치는 이렇게 순간이 아닌 과정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해가 좀 잘 되셨나 모르겠는데 한 번 더 요거 그림을 머릿속으로 좀 그려 넣을 수 있도록 한 번씩만 이미지 트레이닝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